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광고와 데이터 섹션 중에서 이번에는 그 데이터 분석과 활용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컨텐츠나 뭐 자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하게 뭐 시간 관계상 여러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뭐 강론을 좀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디지털 광고 환경 안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영역들은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 활동 안에서 과거와 예전과 지금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이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하거나 좀 공부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 AAARRR 모델에서 이 어웨어니스와 어퀴지션 쪽만을 이제 마케팅의 영역으로 이제 다루게 됐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어웨어니스와 어퀴지션 이후의 어떤 영역들은 어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어떤 식별자들을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뒤의 일들은 우리가 알고 싶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뭐 FGI를 한다든지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뭐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이 디지털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분석 지표들, 다시 말하면 이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어도 뭐 디바이스나 뭐 크롬에서 특정 행동들을 식별할 수 있는 이 식별자들이 나오면서 이 데이터 마케팅이라고 하는 분야가 열렸고요. 사실 이걸 데이터 마케팅이라고 부르든 뭐 그로스 마케팅이라고 부르든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부르든 뭐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질은 그런 식별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어웨어니스, 어퀴지션 쪽들만 좀 중점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었다면 우리 서비스에 들어와서 얼마나 활성화가 되었고 얼마나 재방문율을 일으키고 얼마나 구매를 일으키면서 또 얼마만큼 이용자의 레퍼럴을 통해서 동일한 속성을 가진 이용자들을 또 데리고 오게 되는지 뭐 일종의 바이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영역들을 얼마만큼 디지털 상에서 펼쳐내는지를 우리는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이 데이터 마케팅이라는 영역에서 열렸다라는 본질이 지금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발전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다시 말하면 디지털 광고를 운영하고 혹은 뭐 디지털 마케팅을 운영하는 이 마케터는 뭐 매니저는 뭐 담당자는 이 데이터라는 것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데이터 마케터가 다루어야 되는 영역이 예전에는 마케터라고 하는 포지션이 담당을 했던 영역들이 뭐 어웨어니스, 어퀴지션 정도였다면 앞에 데이터가 포함되는 순간부터 이 이후의 영역들, 액티베이션, 리텐션, 뭐 리베뉴, 레퍼러의 영역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뭐 사실 변경이 됐다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 마케터 분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성장 퍼널의 운영에 필요한 왜를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조금 거칠게 정의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성장 퍼널과 운영에 필요한 왜를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업무. 현황은 어떠한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이 개선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가설이 설정되어야 되고 이 가설을 우리가 증빙하기 위해서 어떤 A/B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실행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분석해낼 것인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 데이터 마케터 혹은 데이터를 다루어야 되는 시대의 마케터분들 혹은 광고 운영자분들 혹은 매니저분들이 이런 영역들을 기본 소양으로 갖추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의나 이러한 컨텐츠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면 데이터 분석에는 어떤
그 것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항목들이 사용되는가. 사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은 우리 앞선 세션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죠. 어떤 서비스를 막론하든지 간에 얼마만큼 회원가입을 했고, 뭐 사용자 초대를 했고, 뭐 크레딧, 어떤 포인트들을 사용했고, 결제하기를 얼마만큼 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통 요소일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커머스 카테고리다라고 하면 뭐 상품을 얼마만큼 받는가, 장바구니 얼마만큼 담았는가, 위시리스트에 얼마만큼 추가가 되었는가, 상품을 얼마만큼 검색했는가, 이런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이용자 행동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 항목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뭐 조금 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우리 앞선 세션에서 특정 디바이스나 아니면 크롬 같은 이런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떠한 값들을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값들을 취득할 수 있다, 연동시킬 수 있다라고 공부를 했죠. 그런 활동들이 결국엔 뭐냐면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식별값을 통해서 태깅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식별값에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의 꼬리표를 단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꼬리표, 다시 말하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러저러한 각도에서 조합하고 쪼개고 분석해 가면서 우리만의 가설을 찾고 성장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데이터가 취득이 됐으니까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연동을 했으니까 바로 분석을 하자라고 넘어가면 분석이 될까? 물론 뭐 여러 방면에서 이제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하면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 분석 설계라고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선 세션에서 데이터들이 어떤 종류로 좀 분기가 되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분석 섹션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모으냐 라는 부분들보다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의미 있는 과정으로 넘겨내느냐 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모았어요. 회원가입을 얼마나 했고, 얼마만큼 방문을 했고, 얼마만큼 로그인을 했고, 구매를 했고,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 앞선 세션에서 배웠던 SDK나 스크립트를 통해서 잘 설계를 해서 모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석 관점에서 처음에 뭘 하나요?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이라는 과정은 이 데이터가 밸류로 전환되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에요.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이 데이터가 의미 있는 어떤 밸류를 얻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첫 번째 과정은 바로 리포팅입니다. 자, 우리 리포트한다, 보고한다 라고 하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잘 정리해서 보고하는 거. 이게 바로 리포팅이에요. 그 리포팅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판단 기준이나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분석 결과를 확보하는 거. 이게 애널리틱스, 뭐 동어 반복이긴 하지만 뭐 분석 과정이 될 거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나요? 의사결정을 하죠. 자, 지표가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지표가 너무 떨어졌으니 광고를 운영을 해서 이 지표를 올려봅시다. 라고 하는 디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액션을 하죠. 실제 광고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내에 특정 퍼널들을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는 데이터를 우리 서비스에 혹은 나의 업무에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밸류로 전환을 해내게 됩니다. 이 리포팅과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게 좀 개념을 잡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와 애널리틱스의 차이점이에요. 자, 리포팅은 여기 써있죠. 목적 자체가 있는 사실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애널리틱스는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해요. 어떤 결론이 나는 건 마찬가지지만 본질적으로 두 개는 다르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과 왜를 찾아서 설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일들을 우리가 리포팅과 애널리틱스에서 해야 될까요? 리포팅에서는 잘 정리하고 구조화하고 요약을 하면 됩니다. 애널리틱스에서는
의문을 던지고 해석하고 탐색해야 돼요. 이게 바로 애널리틱스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분석한다. 데이터를 분석한다의 과정이 바로 의문을 던지고 해석하고 탐색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결론을 우리는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리포트 결과를 보는 리뷰어들에게 그냥 결과를 푸시합니다. 자, 결론이 이렇습니다.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라고 푸시를 해요. 애널리틱스에서는 어떠한 문의점들을 이끌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애널리틱스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야 되는 어떤 결론들을 이끌어내는 과정 혹은 그 결과, 그게 바로 애널리틱스인 거죠. 차이점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시죠? 그럼 리포팅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냥 데이터를 정보로 바꾸는 거예요. 막 쌓여있는 데이터들, 유니크한 애드 아이디가 오늘 300개의 로그로 축적이 됐다. 그러면 오늘 유니크하게 300명의 어떤 아이디가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했다. 라고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애널리틱스에서의 밸류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는 구조가 바로 애널리틱스에서 가져가야 될 밸류예요. 이 분석 결과들을 통해서 자, A를 합시다, B를 합시다, C를 합시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 액션이 수행될 수 있는 레코멘데이션, 개선안, 제안안에 대해서 우리가 손에 쥘 수 있으면 우리가 분석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낸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와 애널리틱스 이 두 개를 막연하게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충분한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어떤 전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가 우리가 업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포팅, 보고, 그리고 분석이다 라는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부분들을 머릿속에 넣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굳이 다들 알고 들으면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이렇게 막상 또 표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리포트와 애널리틱스 얘기인데요. 자, 이거를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요약을 하면요. 리포트는 데이터를 정보로 요약을 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알아보고 현상을 기술, 디스크립션 하는 영역이에요. 애널리틱스는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왜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 액션까지 이끌어내는 영역. 그것을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보통 애널리틱스라고 하면 원인을 찾는 과정까지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왜를 통해서 실제 액션까지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애널리틱스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는 어떻게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될까요? 일단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탐색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액션 플랜을 세우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why again? 이 액션이 의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고 그 액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데이터 익스플로링을 하는 구조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방법론들이 사용이 되느냐? 자, 데이터를 익스플로링 하기 위한 방법론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코호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코호트 분석, 그 다음에 잔존율 분석, 그 다음에 펀널 분석 요 세 개만 오늘은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인사이트를 얻는 영역은 정도가 없습니다. 숏컷이 없어요. 휴먼 브레인, 우리가 경험과 어떤 논리와 깊은 사유들을 통해서 데이터와 함께 이 익스플로링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도출 혹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액션 관점에서는 당연히 개선이 있어야겠죠. 광고를 개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고객을 대상으로 CRM 결과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각각의 개선 결과들은 다시 분석이 되어서 Y의 영역으로 넘어가야겠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취득한다. 그리고 분석을 한다. 이 과정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처음에는 데이터를 잘 모아서 리포트를 하고 그 리포트된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를 한 다음에 애널리틱스 과정들을 통해서 액션을 이끌어내서 우리 서비스나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어떤 광고에 개선을 만들어내야겠구나 라는 이 논리적인 일련의 흐름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표들 꼭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전체 업무 프로세스 관점에서 조금 이 루프라고 하는 형태로 좀 묶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그로스 루프 구성이라고 좀 이름을 지어 보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개선을 했을 때 어떤 결과 분석에 대한 영역들입니다. 프로덕트 업데이트, 프로덕트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이 과정들은 어떤 순환 과정들을 거칩니다. 이 순환 과정이 뭐냐면 결국에는 가설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서비스가 개선이 될까? 이렇게 로그인 단계를 좀 줄이면 회원 가입까지 가는 어떤 퍼널이 좀 개선이 될까? 와 하는 같은 영역들을 설계하고 검증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먼저 만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변곡점을 도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애널리틱스 쪽에서 어떤 리포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영역이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도출된 지표들을 바탕으로 실제 캠페인을 설계하는 영역들. 광고를 통해서 신규 유입 광고를 통해서 이용자 모수를 늘려야겠다. 아니면 우리는 이미 이용자 모수를 모을 만큼 모았으니 재유입 광고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어떤 재방문율과 구매율을 좀 높여야겠다. 라고 하는 영역들이 전략 구체화의 영역들일 거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캠페인을 운영을 하셨으면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광고 운영 관점에서는 당연히 어트리뷰션 룰들을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소재를 통해서 성과가 좋았는지 그 좋은 성과가 우리 실제 서비스의 개선과 전환까지 이어졌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해서 다시 개선점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그로스 루프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고요. 이 과정들은 이제 하나의 단절된 고리들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피드백, 이 전체를 순환하는 피드백 과정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부터 실제 분석 결과까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로스 루프도 어떤 정해진 그 방법론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서비스만의 내 업무만의 우리가 운영하는 광고의 어떤 전략 혹은 방향성만의 그로스 루프를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혹은 이러한 도식에 따라서 한번 하나씩 차분하게 그려보시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이런 분석과 통찰력 액션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머스 서비스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커머스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서 광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간 매출이 상승을 했어요. 물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궁금하잖아요. 왜 주간 매출이 상승을 했을까? 광고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주간 매출이 상승한 상황에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올랐을까? 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겠죠.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데이터 탐색. 우리 아까 도표에서 봤죠. 데이터 익스플로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데이터 익스플로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변수가 있겠죠. 일자별이나 시간대별 매출 분석을 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아니면 일자나 시간 요인이 아니라 이 상품 분석. 특정 상품이 좀 튀어서 주간 매출이 상승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프로모션을 조금 잘 했는데 특정 기획전이나 이런 프로모션을 잘 했는데 이런 것들이 주간 매출의 상승을 일으켰을까? 아니면 우리 서비스의 어떤 개선점이 일어났는데 이 서비스 개선점 때문에 그 여파로 그 영향으로 이제 주간 매출이 상승했을까? 여러 우리가 가설들을 세울 수가 있겠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탐색하기 위한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내고 또 확보하는 게 이제 데이터 탐색의 영역일 거고요. 분석 도구가 있어야겠죠. 여기는 어떤 기능적인 도구라기보다는 방법론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일자별이나 시간대별 매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련의 좀 단순한 이벤트 분석, 시계열 분석이 필요할 거고, 상품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상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유학 카테고리나 특정 상품의 매출이 상승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건값, 조건값에 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프로모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첫 구매 쿠폰을 발급받은 이용자의 0.3일 내 매출이 상승했다. 뭐 예컨대 이런 결과를 우리가 확보를 하려면 혹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세그멘테이션 분석, 코호트 분석이나 잔존율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서 예컨대 뭐 앱 결제 프로세스 간소화 업데이트를 통해서 매출이 상승했을까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앱 결제 프로세스 간소화 업데이트를 한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도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코호트 분석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와 액션을 얻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카테고리별 기획전과 쿠폰 발급, 프로모션 이 두 개가 굉장히 주요한 요인이었다. 우리 주간 매출을 상승시킨.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주간 매출을 상승을 시킬 때 아니면 우리 매출이 조금 떨어졌을 때 다른 어떤 변수들은 통제를 하고 카테고리별 기획전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쿠폰 발급량을 조금 늘리거나 쿠폰 발급의 카테고리를 좀 늘려서 프로모션을 기획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액션들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또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확보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들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이게 막상 어떤 업무, 분석 업무를 하려고 딱 시작을 하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카테고라이징해서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이게 좀 막막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를 하나씩 쪼개서 좀 기록을 하고 그 결과물들을 적다 보면 굉장히 그런 업무들을 좀 쉽게, 좀 편안하게 좀 정리된 상태로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익스플로링을 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대표적인 분석 도구, 다시 말하면 분석 방법론에 뭐가 있냐 살펴보면 한 6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이 과정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절차들과 실제 분석 방법 결과들이 조금 섞여 있기는 한데 뭐 이 모든 내용들을 담기에는 뭐 시간이 좀 허락하지 않으니 일단 요 6가지 내용들만 좀 눈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호트, 동질 집단 세분화 분석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오디언스 빌딩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용자 그룹을 조합할 것인가에 대한 영역이고요. 세 번째는 컨디션 그룹 바이 설정. 분석 툴을 조금 다루셨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데이터들을 쪼개고 쪼개는 드릴 다운.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컨대 뭐 전체 구매 중에 특정 상품,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만 우리가 쏙쏙 골라서 분석을 하는 이 조건 설정 기능.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 네 번째는 이제 이벤트 분석. 뭐 우리가 여러 이벤트들을 연동을 하죠. 여러 데이터들을 연동을 하는데 특정 데이터들만 우리가 모아서 특정 데이터들만 뽑아서 분석을 하는 구조. 그리고 잔존율,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뭐 어떤 서비스의 방문, 뭐 재구매율, 뭐 재로그인율,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주기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잔존율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 퍼널 분석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여정에 있어서 어떤 여정에서 이탈을 하는가, 로그인 과정까지 못 가고 그냥 회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탈해버리네. 첫 구매는 했는데 두 번째 구매, 세 번째 구매까지의 어떤 여정, 퍼널이 이어지진 않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개선점을 잡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퍼널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코호트 분석, 그 다음에 리텐션 분석, 그 다음에
퍼널 분석, 이 세 가지만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번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호트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동질 집단 세분화 분석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같은 속성을 가진 이용자들을 우리가 뽑아서 그 이용자들이 어떠한 동일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 예를 들어 뭐 남성만 뽑을 수가 있겠죠. 뭐 남성 중에서도 뭐 특정 속성을 가진 데이터들만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분석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호트 분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여기도 남성이 있고 여기도 남성이 있는데 예시로 뭐 특정 조건을 가진 이용자들만 묶었다라고 좀 가정을 해 볼게요. 자, 이 코호트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그 평균의 함정에서 우리를 이제 구해 줍니다. 평균의 함정은 그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수치들을 보면 지금 녹색 선의 어떤 곡선만큼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집단은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수치로 성장을 하고 있고, B 집단은 전체 평균보다 더 낮은 수치로 성장을 하고 있다면, 이 A라고 하는 코호트 집단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이용자들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탐색을 해야 되고, 이 B라는 이용자들을 어떻게 하면 평균 혹은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개선점들을 우리가 제안하고 액션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평균만 보아서는 이 A라고 하는 집단들 혹은 B라고 하는 집단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용자를 당연히 조망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특정 속성을 가진 집단들을 뽑아서 데이터들을 분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석의 시작은 이 코호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디지털 광고에서 뭐 특정 매체를 통해서 유입이 됐다, 특정 소재를 통해서 유입이 됐다, 뭐 특정 키워드를 통해서 유입이 됐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코호트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이용자와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이용자들의 이후 수치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그 원인을 개선을 해서 광고를 통해서 우리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우리가 더 쉽게 뭐 타겟팅이나 리타겟팅, 디타겟팅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특정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이용자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우리 서비스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충성 고객으로 유지가 된다,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 광고의 특성을 찾아서 그 모수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코호트 분석은 디지털 광고에서 그렇게 응용이 될 수가 있지만 꼭 디지털 광고뿐만 아니라 우리 서비스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어떤 군집들을 쪼개고 분석할 수 있는 되게 유용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파악을 해야 되는 분석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리텐션 분석인데요. 잔존율 분석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여기에 뭐 롤링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래식 리텐션 분석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잔존율이 갖는 의미는 특정 액션을 수행한 이용자들이 플러스 n데이에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액션들을 수행을 했는가예요. 예를 들어서 3월 23일에 에듀투카트라고 하는 액션을 100명이 수행을 했다. 그러면 이 100명의 이용자 중에서 첫날 구매한 이용자들은 몇 명이고, 둘째 날 구매한 이용자들은 몇 명이고, 셋째 날 구매한 이용자들은 몇 명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잔존율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데이에 잔존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 라고 하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죠. 우리 서비스에서 즐길 만한 어떤 요소들이 뭐 3데이까지밖에 없구나, 아니면 이용자들이 4일 이상 장기간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고 개선점을 잡아내기 위한 용도로 잔존율 분석을 쓸 수가 있어요. 광고 분석에서도, 광고 운영의 결과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이용자들의 이 잔존율이 뭐 구매가 됐든 뭐 재가입이 됐던 재방문이 됐던 이런 잔존율이 유독 광고를 통한 유입 이용자들에게서만 급격하게 떨어진다. 오가닉 유입에 비해서. 그러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죠. 광고의 방법론이나 아니면 타겟팅 조건이나 아니면 서구 조건들을 바꿔서 우리 서비스에 유입시키는 고객의 어떤 질이라든지 아니면 세그먼트를 우리가 빨리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퍼널 분석인데요. 이것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에 처음 접근을 해서 가입을 하고 탐색을 하고 구매를 하고 공유를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 이 과정들의 어떤 전환율을 우리는 퍼널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가입하고 탐색까지는 했지만 구매까지의 어떤 퍼널이 너무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이 중간 과정의 어떤 서비스의 개선점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해야겠죠. 광고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잔존율 분석과 마찬가지로 유독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이용자들이 오가닉 이용자들에 비해서 특정 단계에서 이 잔존, 퍼널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재빠르게 개선점들을 찾고 운영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호트, 그 다음에 잔존율, 퍼널 분석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셔야 될 때 조금 필수로 알아두시면 좋을 어떤 개념들, 구조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주 간략하게 뭐 코호트 분석, 잔존율 분석, 퍼널 분석가 이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분석이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줘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뭐 분석 툴을 쓴다, 뭐 분석 결과물들 확보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된다, 뭐 당연히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분석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해방시켜주냐면 원인을 몰라서 개선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광고를 집행을 했고 서비스를 개선을 했고 어떤 캠페인을 집행을 했는데 잘 됐던 못 됐던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잘된 것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더 잘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논리, 근거도 없고 어떤 캠페인이 성과가 좀 안 좋았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떤 원인을 우리가 개선을 해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그게 얼마만큼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은 그냥 분석해야 되니까 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개선을 한다. 뭐 이런 영역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원인을 몰라서 개선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오늘 간략하게 알아봤지만 사실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컨텐츠들이나 다른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 혹은 어떤 키워드들, 컨셉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 자료들을 탐색을 하시고 본인만의 어떤 분석 방법론, 본인들만의 어떤 그로스 시나리오를 그려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